현실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 헤라의 마음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자운선가 과학명상센터와 함께합니다. 제6화 훌륭한 리더의 자격. 두 번째 시간. 이 대화는 참여자의 동의로 녹음되고 공개되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너 잘못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시비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 그놈을 보면 돼요. 그리고 그놈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타인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잘못하면 계속 시시비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버려야 돼. 왜냐면 그는 그 역할이 아니야. 각자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테 필요한 거는 그거지. 내 속에 그렇게 공격하는 놈이 내가 보기 싫은 모습, 그걸 보면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립을 할 때, 블럭을 할 때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죠. 필요 없는 건 없죠. 그것들을 다 활용해야 아름다운 집이 돼요. 근데 비난하고 공격하면 너 동그래져야지, 너 왜 세모네, 이러면 아름답지 않아요. 조화로운 세상이란 별별 사람이 다 모여서 만드는 세상이고, 부자만 있어도 재미없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뾰족한 사람도 있고 둥근 사람도, 이걸 다 인정해야지 진짜 유능한 엄청난 설계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늘 부족했던 거야. 자기 속에 자기를 공격하는 놈이 자기도 공격하고 남을 보면서 시비분별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를 인정 안 하고, 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를 인정 안 해. 세모야 너는. 너는 뾰족하구나. 넌 동그랗구나.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나와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웠던 거고, 그 마음 때문에 큰일을 못한 거야. 큰일을 하려면 그 마음이 다 껴져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남들이 다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 눈에는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거에 필요하구나. 그 자리에 딱 꽂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공포의 외인구단의 그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걔 캐릭터를 보고 그거를 혼낼 때는 혼내고, 하지만 사실은 인정해주거든. 절대로 세모가 네모로 바뀌진 않거든요. 절대로 부드러운 사람이 막 날카로워지거나 날카로운 사람이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날카로우면 날카로운 대로 쓸모가 있고, 그쵸? 마음이 칼날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필요하지. 다 부드럽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답지 않지. 다 칼날 같아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쓰면 되는데, 그러려면 첫걸음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꾸 비난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늘 찾아내서 단점을 지적하는 그 완벽주의적인 그 이상한 마음. 그게 완벽주의라고 포장하지만 공격성이거든요. 살기. 엄청난 살기가 있어요. 그 공격하는 살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분별심으로 있어요. 이래야 돼 인간은. 막 이렇게. 엄마가 여자친구를 내쫓을 정도로 화를 냈어. 그게 모욕주니까 나쁘면 나쁜 거지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 예의 있게 대했어. 그래 했어. 그러면 여자친구는 쉽게 미련을 못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게 끊어줘야 돼. 그런 미련은 계속 끌면 상처는 커지고, 아주 오지게 확 끊어줘야 그 여자친구도 포기를 해. 질려서. 내가 어차피 마음 안에서 쟤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혹독하게 해서 끊어주는 게 맞지.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질질질 주면서 여지를 주면 그 사람은 더 상처 입을 수 있거든. 그걸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한쪽 면을 보면 그렇게 돼요. 분별심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나쁜 건 없거든. 세상에 필요 없는 것도 없고, 우리 다 내 모습임을 알고 그걸 받아들여가는 과정이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 부작용 나는 부분도 인지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도 인지하면서 좋고 나쁨이 없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부분이 연마가 되면 꿈이 이루어지죠. 사실은 이 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어. 자기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 표현을 하다가 항상 스탑했던 거야.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공격받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고 인정 못 받았다고 느끼는 거지. 자기가 인정 안 하면서 스탑돼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을 버리게 되면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공포의 외인구단의 감독이 수준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정말 세상의 구조를 정치의 대변혁을 일으키는 거죠. 정치가 필요 없는 정치가 되는 거죠. 우리 그냥 한 마음만 바뀌어지면 사실은 뭐 그렇게 어떤 권력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강제 분배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부자들은 저절로 자비심이 올라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장자가 얘기했죠. 가장 정치를 잘하는 왕은 국민들이 그 왕이 누구야? 왕의 이름을 모른대요. 가장 정치를 잘하는 왕.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의식은. 그 뛰어난 점은 그거야. 리더가 부각이 되면 사실은 거기에 집중시키는 리더는 진짜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지 모를 때 원망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하고 인정할 곳도 없어야 사람들은 자족하게 되거든. 왕이 있다는 얘기는 그에게 다 칭송을 돌리거나 내 삶은 내 것인데 그치? 또는 원망할 거 있으면 비만하도 왕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누구 덕에 잘 산다고 하지 않거든.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하면서 사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나는 사실은 그런 정치력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리더라든가 그런 거랑은 조금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나는 약간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 쪽에 가깝고 스타성, 스타. 사람들이 날 보고 막 좋아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냥 막 그래 막 사랑 주고 그냥 마음 공부 이렇게 지도해주면서 그냥 나를 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막 좋아하고 나는 그들을 막 사랑하고 자유롭게 나는 그래서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돼서 검소하게 살아야 돼. 뭔가 해줘야 돼. 내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날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별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자유롭게 내 표현 막 하면서 살고 그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꿈과 영감을 얻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걸 막 받아줬으면 좋겠고 난 좀 예술가적인 영혼이라 그쪽이랑은 좀 달라요. 모든 걸 조립식 블럭으로 이용하면 돼요. 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고 고마워하면 행복할 것이고 그걸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너무 소통을 간절히 원했는데 본인의 성이 손씨잖아. 박혁거세랑 같은 후손이에요. 박혁거세가 뭐냐면 세상을 혁거세 바꾼다예요. 엄청나게 혁명적인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혁명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진짜 혁명가였지. 이게 체 게바라 같은 혁명가는요. 장렬히 전사해서 본인만 위대해져. 그냥 다 주변 사람을 하나도 행복해진 인간은 없어. 그냥 장렬히 전사시켜. 그리고 그냥 본인이 유명해져. 혁명가로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은 스타성이나 뭐 이런 거지 주로. 실제 본질적으로 바꾼 게 없어. 그래서 진짜 혁명가는 누구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럴 때 칼을 쓸 수 있어. 드러나지 않고 아주 냉철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올지를 아는 사람이지 무대뽀로 돌진하다 죽어버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은 혁명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말만 혁명가지 사실은 혁명가라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그 두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혁명가지. 그리고 그런 혁명가는 반드시 그 공명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갈 때 행복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서 그들이 행복해지는 거를 행복하게 느껴야 되고 나의 작품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이렇게 즐길 줄 알고 그래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고 보니까 그 어떤 작은 무리의 수장이 됐을 때 그때는 평상시와는 달리 되게 공심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자리 없을 때는 그냥 내 욕심들도 많이 올라오고 내 거 뭐 갖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게 뭔가 탁 전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면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관념 속에는 조상들은 지도자가 있었거든. 현명한 지도자.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다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잘 보살피고 덕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마음이 되는 거야. 딱 그 본성의 영역. 그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되게 행복하고.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그 나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딱 어느 시점 가면
자기 공격을 하는 거야.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커지지 못해. 그게 저항이에요. 기변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슬럼프라는 게 오죠. 많은 선수들이 슬럼프가 와요. 더 이상 의식을 확장 못하게. 거기서 나고 그걸 계속 돌파 한 사람이 기변화. 세계 최고가 됐죠. 그렇죠? 그 마음의 저항을 뚫어야 되는데 항상 그걸 못 뚫었던 거야. 네. 저항이라고 몰랐던 그게 관념이죠. 무의식 속의 저항. 네. 마음의 그냥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딸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제 그게 저항이고 관념이라는 걸 알았고 사명이 생긴 거죠. 그대 속에 뭐냐면 그 공포의 외인구단의 그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행복하게 성공시켜서 그것도 행복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TV를 보면 거의 80%는 울다가 끝나야 돼. 뉴스를 봐도. 이게 정말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불쌍할까. 마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이 있거든. 그러면 그 세상을 바꿔서 정말 많은 사람이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고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서로 막 안 주려고 하고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은 막 뺏으려고 하고 점점 우리는 분노만 생기고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야. 미국의 그 어떤 학자가 어제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TV에서. 정말 0.0001%의 사람들이 다 갖게 되고 나머지 노예가 될 텐데 네.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거야. 이들은 안 주려고 할 것이고 네. 이 많은 수많은 대다수 무리들은 저것들을 다 죽이고 뺏자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다. 맞는 말이지. 마음 안에서 그들이 기꺼이 그들이 사실은 그게 헛것이잖아. 물질이. 죽을 땐 놓고 갈 건데 그 헛것에 매달려서 집착하는 망상을 깨주고 베풀고 거기서 행복을 얻는 걸 알려주고 그럴 때 행복하지. 항상 긴장하면서 절대 못 죽어 이럴 때 불행하거든. 그렇다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없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그들로부터 받을 때 감사함을 느끼고 배려하고 그들이 뛰어남을 인정하고 그 열등감을 좀 버려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걸 좀 알려줘서 공부가 돼서 사회가 변혁된다면 엄청 행복하지. 그냥 외인구단의 행복 정도가 아니지. 지금 그렇게 위에 정치인들도 싸우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화해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그냥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소수고 머리로는 다 이제 TV 프로나 이런 걸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변하고 온 국민이 어떻게 변할까 막 이런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쁘고 좋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럼 니네는 막 얼마나 기쁘겠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과정도 기쁨이 있는 거지. 네. 한 번 지나간 과정은 안 돌아오거든. 이게 조립을 할 때 만들어놓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게 재밌잖아. 네. 그걸 충분히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다고 마음에. 계속 뭔가 잘못하고 있대 자꾸. 네. 잘하고 있는데 자꾸 너 뭐 이상하지 이렇게 해서 과정을 못 즐겨요. 못 즐겨. 그러니까 잘했거든? 잘하는데 회의 진행을 할 때도 잘하고 있거든. 근데도 자꾸 열등감을 올리면서 걔가 너 지금 이상하다. 분위기가 이상하지 뭐.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한가로운 분위기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뭔가 꼬투리 잡아. 그렇다고 해서 차 마시고 한가로운 분위기면 넌 어떻게 할 줄 알아? 이런다. 야 군기도 빠져갖고 야 회의 분위기가 이게 아니지. 이게 좀 엄숙해야 되지 않아? 항상 그러는 거야. 이러든 저러든 너를 비난하는 놈. 살기로. 그놈이 또 자기랑 의견이 다르거나 뭔가 네 기준에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딱 밖에 또 살기를 뜯어서 그 사람을 너의 그 안으로 바운더리로 못 들어오게 하지. 너의 작품이 아름다움에 꼭 필요하니까 오는 건데 반드시 필요 있는 사람만 와 내 우주에는. 네.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려야 네가 원하는 꿈꾸는 세상이 되는 거지. 네. 사람이 자기 원형대로 못 사는 건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불순물인 마음 그걸 버리는 게 마음 공부잖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나는 이런 깜냥이구나 그거에 맞게 산다고.
안 간 이유가 있는 거야. 돈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됐어. 근데 아버지를 봐. 정치한다고 했다가 좌절이 됐잖아? 아버지에 의해서. 그 얘기는 뭐야? 네가 네 속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 형이랑 너랑. 그래서 그렇게 반장도 하고 네가 할 때 좋았어.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거센 저항으로 좌절하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야. 그게 네 속에 있어. 좌절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까지 네 삶이 아버지의 삶이야. 항상 좌절하고 왔어. 스님 생활 하면서도 네가 성취를 못하고 또 좌절하고 정치력을 펼쳐야 되는데 좌절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저항을 뚫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저항을 뚫어야 아버지의 그렇게 정치를 하려다가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사실은 네 뜻을 펼치고 그거를 실현해야지. 그게 네가 태어난 원형이야. 그럴 때 너무 행복하고 너는 생각만 해도 전율이일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가가 바뀌고 누가 너한테 모든 공적을 돌리고 감사합니다만 이렇게 안 해도 넌 행복해. 그걸 받아야 되는 애고가 있어. 그게 체계바라야. 그 사람은 민중을 위해 혁명한다고 하지만 민중을 위해 하지 않았어. 민중이 그로 인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집중받고 싶어. 체계바라 얼굴을 봐라. 잘생긴 데다 이렇게 옷 입은 거 봐라. 상당히 예술적이고 뭔가 드라마의 주인공, 영화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던 인물이야. 마지막에 안 죽을 수 있었어. 지가 거기 가서 죽는 거야. 역사에 남으려고. 뭔가 집중받고 이렇게 남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극적인 죽음을 원해. 근데 너의 에고는 그런 걸 원하는 에고가 아니야. 그래서 멋있는 거야. 막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네 자신이 한 일을 보고 그들이 행복함을 느낄 때 그냥 너무 좋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다 알지.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사람들은 누구나 알지. 그치? 그거를 칭송받고 집중받기를 원하지 않을 뿐이야. 이해되니? 그거가 되게 그래서 자기 멋있는 에고로 남는 거야.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 그렇지. 대부분 막 화려하게 집중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난 실력자가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 집중받기 원한 건 아니야. 타인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에고. 좋은 마음이지. 선한 마음이지. 하지만 본래 안에서 볼 때는 그냥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이 쓸모가 있다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런 자기의 삶을 방해하는 게 관념이고 그 관념 때문에 행복도 못 느끼고 또 하나 자기의 꿈도 실현이 안 되고 그걸 이제 일을 하면서 때려잡으면서 가는 거야. 각자 원형으로. 원형의 삶을 살면서. 그런데 원형은 그렇다. 이해되지? 네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제까지. 그러면서 너를 인정 안 한 게 너야.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고 항상 이렇게 쫄아서 자기를 수치 주면서 살았고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관념체 같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비난당하고 수치당하면서 본인 자신을 네 속에도 있는 거지. 자기를 막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할 때 할아버지가 인정을 해줬으면 차라리 아버지를 네가 보기에도 참 특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 할아버지 입장에서 야 우리 아들 대단해. 저건 내가 없는 능력인데 대단한 능력인데? 하면서 이 아들을 인정해주면서 그쪽을 키워줬으면 이 아들이 막 신나서 했을 것이고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거든? 근데 할아버지 눈에는 그게 능력으로 안 보인 거야. 그거는 사실은 할아버지는 못하는 능력인데 어느 부분 할아버지도 좀 발휘했겠지. 할아버지가 이제 거제도에 사실 때는 정치인이었던 거죠. 거기서는 마을 대장. 그래서 정치적으로 되게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시대였는데 마을 사람들, 일제 어찌 보면 관료인 셈인데 거기는 어찌됐건 잘했나 봐요. 좀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고모부도 얘기 들어보면 연설도 잘하고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이장으로서는 참 잘했던 사람이었다. 그럼 이거네. 할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정치적인 자기를 싫어해. 그럴 수도 있죠. 정치적인 자기를 싫어하고 왜 그런 정치적인 자기를 자기보다 돈을 가진 자기를 더 좋아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자기를 표현하려면 돈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럼 차라리 돈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정치적인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돈을 잃을까봐. 네. 그래서 비난하고 수치 주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인정 안 한 거야. 정치적인 자기를. 왜? 정치력이 있다는 것은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좀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는 의미가 강하니까 네. 그걸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못 한 거야. 돈이 더 돈이 낫다. 돈으로 행복해진다. 이렇게 된 거지. 저희 어머니 쪽도 좀 그래요. 음. 어머니가 늘 뭔가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게 음. 사람 구실이고 음. 이런 식의 얘기들을 쉽게 늘 하셨거든요. 음. 아버지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도 부정적이었고 음. 그 시대가 물론 좀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 비난받은 애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도 사실은 굉장히 그 공익적인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걸 비난하는 그 마음에는 가만히 들여다봐. 네가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 뭔가 내가 다 책임질까 봐 두렵고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와서 그걸 거부하는 거야. 맞아요. 돈에 대한 그 중요성이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쪽 너무 공적인 데로 가면 얘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식의 마음들이 올라와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포기 못할 때는 비난받을까 봐 두렵고. 왜냐면 네가 비난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네.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좀 느껴요. 그 속에서 그런 상황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 다 갈등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관념이야. 할아버지 관념이네.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너무 그게 하고 싶었고 돈을 버리고 싶었고 차라리 돈을 버리더라도 하고 싶었고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 꿈을 못 이룬 거지.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지. 그 정치를 하려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는 바뀐 거야.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가 어딨어. 완전 관념이지, 그치? 정치는 정치고, 정치라는 게 뭐, 예전에는 돈을 이용해서 했어. 지금도 돈을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 옛날과 같은 그런 건 아니지. 미국처럼 어떤 기부 문화도 발달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력이라는 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돈 주면 찍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 그래?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마음이잖아, 지금은. 그래서 옛날과 정치 문화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속에 그 분별심이 할아버지 때 그게 그냥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에서 갈등하는 거야. 물질이냐, 마음이냐. 아직도 마음보다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할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좌절됐고 엄마도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야. 있어. 그래서 마음이 다예요 하는데 사실은 다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강하게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공부가 돼서 그 마음의 그 뭐라 해야 돼. 이게 진짜 현실이고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강하거든 제일. 현실은 현실이고 마음은 마음이다.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에 의해서 현실이 창조가 된 이후에 그 이제 기간이 좀 짧아지니까 아 진짜 마음이 선행하고 현실 후행하는구나.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진짜로 마음이 다 만들어라고 확신을 못하는 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을 알게 되면 이걸 이렇게 창조를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해서 공부하고 막 행복해지는 걸 알게 되면 네가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가치가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더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두려워서 또 집착하는 게 있어. 미래가 두렵고 막 뭔가 잘 안 될까 생존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보험처럼 뭔가 하나 쥐고 있어야 돼. 쥐고 있어야지. 이거가 없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 그 에고의 목숨줄이야. 그게 완전히 다 놔줘서 어떤 것도 이렇게 집착을 안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소통이 확 잘 됐을 때 그때는 뭔가 물질 관련 욕구가 일시적으로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잠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조금 다시 또 그 흐름 막 마음의 기쁨에 그런 흐름이 좀 적을 때는 뭔가 막 탐욕이 확 이렇게 막 왜냐하면 그게 두려워서 그래. 집착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일시적으로 좀 사랑 에너지장이 커지면 두려움이 훅 사라지거든. 두려움이 사라지면 사실 어떤 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어. 하나도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끊어지고 나면 그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두려움은 뭘 잡아야 되지.
안 그러면 무서우니까. 네, 뭔가 생필품이라도 미리 사놔야 될 것 같고 응. 핸드폰으로. 그게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는 두려움 때문에 그 집안의 애고들이 집착하는 게 어디냐면 돈하고 이성, 음, 여자, 남자, 배우자, 네, 배우자. 한테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성관념과 동관념은 같이 가지. 네. 근데 이제 니네 집안을 볼 때 동관념이 조금 더 세고 그 다음에 성관념인 것 같아. 네 삶이 괴로웠던 이유는 밖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너한테 문제가 있지 않아. 근데 문제 있다고 계속 말하는 그 마음에 있어. 네. 지금까지 살아온 네 삶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봐봐. 그렇게 살았지. 네가 그런 캐릭터로 살았고 늘 그런 평판을 들었고 네. 여기서 안에서도 제일 정치적력이 있는 게 네야. 네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저 말이 맞아. 되게 합리적이고 설득적이야. 중립을 지킨다고 느낀다고 사람들이. 네.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인간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거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게 네 에고인데 지금까지 그걸 억제하고 살고 네. 이렇게 조금 하려고 날개를 피려고 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와서 또 꺾이고 그래서 불행했던 거야. 그걸 마음껏 표현하고 쓰면서 살면 돼. 널 인정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마음은 주로 쓰는 마음은 뭐냐면 소통하는 행복을 쓰고 싶어. 이렇게 소통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근데 네가 그거를 잘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참고 살았지. 네. 응. 왜 참았냐? 네 욕구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한다고 느껴. 그렇게 해 스스로. 아버지가 자기의 정치적인 욕구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았거든. 무시하고 비난했단 말이야 계속. 그게 있어. 그래서 네가 그 참는 에고가 강해. 엄청 참고 남이 기대하는 대로 해주는 놈. 네. 그래서 그 참는 놈 때문에 네 표현을 못하고 네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행복하려면 그 참는 놈을 버리고 지금부터 계속 그 표현하면서 쓰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주로 쓰면서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네 생각에 한번 해봐. 뭐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네 표현할 때. 어떤 그러니까 표현의 한 종류요? 소통할 때 네가 어떤 마음을 쓸 때 뭔가 그러니까 그냥 일할 때 그 해결점을 같이 찾아가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벽돌 얹고 또 벽돌 얹고 벽돌 얹어서 해결책이 딱 나오는 그 대화들.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를 할 때. 네, 해결책. 문제를 해결할 때. 네, 문제 해결하는 그 대화들 전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이 사건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거를 설계할 때. 네. 그러니까 기획할 때.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만나서 이제 확답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고 이런 것들 챕터가 넘어가고 자원님하고 통화해서 자원님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할 것도 진행하고 단계 이렇게 딱 가는 그 대화들. 그 과정이 재밌다는 거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어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떤 큰 흐름의 스케줄이 있는 상태에서 오전에 누가 만나서 회의를 해서 뭔가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처리를 딱 넘기고 또 다음 사람 만나서 해결하고 심지어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 전화기로 통화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또 그걸 또 다음으로 넘기고 챕터가 넘어간 이런 과정들. 일이 하나가 마무리 지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때. 결과물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갈 때. 그 전체 흐름에 물론 내 뜻대로 하려는 그것도 있긴 하지만 상대방의 그 어떤 대화 속에서 조율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늘 윈윈한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좋죠. 되게 재밌죠. 상대도 만족시키고 네. 나하고 이렇게 절충점을 네. 찾아서 잘 해결이 될 때. 그렇지. 그때 좋고. 또 하나 네가 못 쓰는 게 있어.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좌절했던 경우가 있어. 상대가 만약에 단점이 보이면 너 어떻게 해? 단점. 그러니까 상대가 분명 이거 고쳐줘야지 내가 일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일을 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저거 고쳐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 되게 어렵게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무시하지 얘기 뭐. 못하고. 네. 무시하지 그냥. 네.
무시란 그 사람한테 대놓고 너 이거 고쳐 이런 사람은 차라리 무시가 아니야. 진짜 무시는 너처럼 하는 거야. 말을 안 해버려. 그럼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야. 두려움. 그것도. 내가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비난할까봐 두렵고 내가 또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잘난 척하고 가리키는 게 아닐까? 그런 겁이 있단 말이야. 두려움이.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참아버리는 거지. 거기서. 그게 치명적인 그것 때문에 항상 네가 조직에서도 항상 어떤 꿈을 펼치고 네 능력을 펼치려다 그 능력을 쓰지 않으니까 그냥 그 칼을 안 쓰니까 항상 마무리 진 거야. 왜냐면 이게 많이 확장이 되려면 항상 사랑 다음에 미움, 사랑 다음에 미움 이것처럼 저항이 오거든. 잘 되다가 저항이 딱 부딪히면 그걸 돌파하는 힘이 필요해. 그 다음에 또 잘 되다가 또 저항이 오면 돌파할 때는 확 치는 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힘은 발휘하기 싫어. 왜냐면 너무 두렵거든. 아버지가 그거에서 좌절한 거야. 너의 아버지관념이야.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단판을 줬어야 되거든. 아버지 나 밀어주십시오. 안 되면 나 혼자라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 버림 받아도 나 할 거예요. 내 능력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하고 확 밀어붙였어야 되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감이 없었어. 할아버지가 막 더 비난하. 그리고 막 이거 해서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한다. 아들을 죽일게. 어떡할게요. 국회의원 나갔어. 떨어졌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개욕을 먹었어.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했잖아. 그리고 이제 스스로 확인했잖아. 아, 내가 국회의원 깐달이 아니야. 그럼 그거를 그냥 좀 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냥 돈 벌고. 근데 아예 시도를 안 했다고. 그건 항상 마음에 미진하게 남거든. 할아버지라는 저항을 돌파했어야 되거든. 안 한 거거든. 너가 그게 저항 돌파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 네가 보기에 이거 멤버 중에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 이건 이래야 돼. 그러면 얘기해야 되거든. 단호하게 좋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라든가 딱 해서 그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항상 피했던 거지. 피하니까 어떻게 돼? 네가 다 책임을 맡게 돼. 네가 할 수가 없다고 다. 잘라버리든가 그 조직의 구성원을. 그건 생상도 못하는 게 네가. 왜냐면 공익성 다 이렇게 착하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팔다리를 자를 수도 있는 거야. 한 번 이렇게 칠 필요도 있는 거지. 쳐서 버렸다가 다시 쓰고 막 그런 거를 못하는. 칼을 못 써. 그 칼을 쓸 수 있어야지 진짜 큰일을 하거든. 그래서 그게 개발이 돼야 돼. 그게 조상이 너한테 물려준 숙제. 아버지가 숙제. 실패했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실패했어도 아버지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잘 살았을 텐데 해보지도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커요. 그래서 여행 한번 제대로 안 갔던 제 마음도 늘 그런 거. 왜 여행을 안 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마음에서는 낯선 곳에 또 내가 잘 돌아다닐 수 있을까 막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여행 자체가 실패가 될 것 같은 거죠. 재미나고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포기. 그냥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그 영국 가서 사실 프랑스, 독일 다 돌아다니는 게 원래 유학생의 유럽 여행의 특권인 유학생의 특권인데 그거를 할 마음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분별심이야. 사랑은 받아들이고 미움은 거부하고 분노는 나쁜 거고 참는 건 좋은 거고 그리고 성공은 좋고 실패는 나쁘다. 그게. 근데 실패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지. 실패를 경험 안 하면 성공이 없어. 그래서 네가 좀 이렇게 커지려고 하면 그걸 좌절하는 거야. 두려운 거지. 잘 못할까봐. 그래서 조금 캐파가 커지면 거기서 그냥 주저. 그리고 반드시 이게 캐파가 커지고 그러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 단도직입적인 칼은 아니야. 너는 그래도 이렇게 딱 대충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딱 목에 들이대는 칼이고 너는 그걸 써야지 되는 칼이야. 정치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개인한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딱 그걸 쓰라고 있는 거야.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항상 모든 사람이 네가 어떤 얘기를 해서 설득해서 100% 좋아하는 경우가 없거든. 아닌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굴복하고 따라오게 해야 돼.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너가 불이익이 있지. 너 알아서 해라잉. 너 겨라. 응? 알아서. 이렇게 하면 스스로 웃기게. 너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네가 드러내서 막 이런 칼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쓰려고 하면 이게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지. 그 두려움을 풀고 그 살기를 쓸 수 있어야 돼. 그 날카로운 칼을.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일이. 그래서 네가 그 칼을 쓰기 싫으니까 항상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이런 거야. 그 칼을 쓰기 싫었어. 협박했어야 돼. 아버지 나 그럼 나는 아버지 아들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너무 두려워. 네, 진짜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렵고 그런 반항을 하면 안 돼. 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아버지 속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저항을 돌파를 못한 거라고. 네. 오히려 확 저항을 해버렸으면 남자 세계에서는 또 이런 게 있거든. 할아버지가 인정했을 수 있어. 그 패기가 저렇게까지 하고 싶다는데 목숨 걸고 저렇게 그래 한 번은 밀어주자 이럴 수 있거든. 맞아요. 네. 근데 쫄아갖고 맨날 눈치 보면서 아버지가 무조건 팍팍 밀어주길 바래. 네. 그럼 성공하기 힘들지. 그렇게 되지 않아. 세상 일은 반드시 저항이 있거든. 근데 그걸 돌파하는 힘, 그게 부족한 거야. 그걸 키워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살기청산 많이 해서 그걸 키우지. 항상 네가 좌절했던 게 그것 때문에.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 하다가 너는 자기 자신은 인정 안 하지. 실패할까봐 두렵기는 하지. 남들이 말 안 듣거나 뭔가 반항할까봐 두려우니까 그거는 딱 이렇게 칼을 써야 되는데 칼 쓰기는 무섭지. 이러니까 항상 중간에 그만둔 거지. 그 공포의 외인구당하는 감독. 네. 그 사람 칼 쓸걸? 저 초반에 그 사람이 그 외인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응. 그 다 인생의 낙오가 된 그 음. 선수들을 찾아갔을 때 응. 거센 저항을 이제 겪는데 결국은 협박성의 그 어떤 거래를 하면서 설득을 해내죠. 응. 너 이렇게 인간 쓰레기로 그냥 죽어버리던지 뭐 이런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응. 남자들끼리만 응. 멋있게 협박하는 거. 응. 그래서 결국은 다 이렇게 수렴되죠. 응. 수렴도 되고 훈련하는 과정 중에서는 아, 거의 지옥의 훈련을 하죠. 그리고 막 심하게 비난도 하고 네. 그러잖아. 네.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거고 또 특히 스승이 되려면 칼이 꼭 있어야 돼. 그 칼이. 네. 칼이 없는 스승은 이빨 빠진 호랑이고 착하고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래서 네가 그걸 탁 써야 어떠냐면 카리스마가 나와. 네 눈을 봐. 네가 호랑이라니까. 안에 호랑이 새끼가 있는데 토끼처럼 사는 거야. 니네 아버지도 호랑이야. 근데 토끼 가죽 뒤집어 쓰고 사니까 답답해서 죽어버린 거라고. 원래 토끼였으면 그냥 살았을 거라고. 근데 토끼가 호랑이가 토끼처럼 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답답해. 가죽을 딱 벗고 아버지한테 먼저 대들면서 날 죽여 이렇게 대들면서 막 살았으면 죽지 않았거든. 좌절되지 않았거든. 그치? 근데 너랑 형은 둘 다 속에 호랑이 새끼가 들었는데 토끼 가죽 뒤집어 쓰고 사는 거야. 그리고 호랑이는 속일 수가 없다? 암만 토끼 가죽 뒤집어 써도 니네는 호랑이를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이렇게 사는 삶을 만족 못하는 거야. 너도 뭐야 항상 어디 가서 장을 하면서 고기를 항상 그렇게 대장을 했잖아. 그게 동물의 왕이지 뭐야. 왕 노릇을 했는데 왕이 진짜 왕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무섭게도 딱 했다가 자비도 베풀었다가 사랑은 강자만 할 수 있는 거야. 약자가 무서워서 참는 건 사랑이 아니야. 강자만이 하는 게 사랑이야. 내가 강할 때 상대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때 내가 약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지. 그치? 그래서 막 호랑이의 그 기상을 막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니까 니네가 다 무기력한 거야. 형이랑 네가. 그렇군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그게 무기력이 밖으로 어흥하고 쓰지 않으면 그 이빨이 너를 물어뜯는 거지. 호랑이가 밖에 이렇게 물어뜯어야 되는데 니네 형제 어떻게 했냐면 채식주의자로 살아. 호랑아.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응? 그렇게 잡아먹으면 안 돼서 풀 뜯어먹는데 호랑이는 육식이지 않냐? 풀로 만족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남을 뜯어먹을 수 없어. 내 살을 뜯어먹고 있는겨. 그렇게 괴로운겨. 무기력하고 몸이 개살기가 있다고. 그걸 써야 돼. 그리고 그걸 쓸 때 너무 두려운 게 뭐냐면 그걸 쓰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참고 착하게 살았느냐. 살기 들킬까봐 두려워서. 나 호랑이인 거 알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까봐. 근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그걸 알고 쓰잖아. 그 살기를 쓰면서 그걸 알고 호랑이인 줄 알고 쓰면 그 다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더 멋있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리더는 이런 거야. 너무 강해서 막 나를 쳐도 안 따르지만 이 팀이 해. 그리고 이렇게 좀 약해. 그럼 또 안 따러. 강할 때는 강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거든. 안정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 안정감이란 살기청산이 딱 끝나야 돼.
두려움이 딱 사라지면 아주 안정적이고 너는 그 칼을 직접적으로는 안 써. 이렇게 딱 겨누면서 협박식으로 쓰는데 잘 먹힐 거야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황으로 만들어. 그냥 뭐 죽인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네가 이러이러하면 좋을 게 없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네가 그게 살기가 청산돼야 그래서 지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애가 한 대 의도맞은 것처럼 이렇잖아. 어떨 때. 지금도 코 막히고 멍하지? 너 왜 그런 줄 알아? 그 살기가 너를 쳐서 네 살기는 직접적인 칼이 아니야. 정략적인, 정치적인 칼이라 지혜로운 칼이야. 딱 그 사람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딱 요리조리 모른 다음에 딱 협박해갖고 말 듣게 만드는 칼이라 지혜가 나와야지 그 칼이 되는데 네가 그 칼로 네 뇌를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수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살기를 풀면 어떻게 돼? 똘똘해져서 나와 묘수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딱 몰아놓고서 말 딱 듣게 협박해서 이렇게 딱 그리고 너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막 그걸 쓰고 그런 게 있거든. 전략적이라고. 네가 좋아했던 그 영화 뭐요? 유저 서스펙트.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 같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네가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았던 건 네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 네가 살기가 청산이 안 되니까 지혜가 안 나오는 거야. 네. 너의 살은 지혜라고. 근데 그게 아주 고도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지혜. 그래서 너가 공부가 돼서 칼을 쓰면 너는 손자병법을 쓸 수 있다고. 손자병법이 뭐야? 그게 지혜야. 어떻게 36개 주랭랑까지 있잖아. 도망친다. 모든 전략이 다 나오는 그걸 쓸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나와야 돼. 그 칼은 너는 지혜란 말이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부자한테 줄 건 주면서 은근히 협박도 하고 미끼도 주고 요거로 고도의 심리 전략을 쓸 수 있는 전략가란 말이야. 네 칼은.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탁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칼인데 그게 안 나오는 건 네 살기청산이 덜 됐으니까 그게 안 나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리버리 쓰는 게 그거 들킬까 봐. 안에 엄청 섬세한 칼이 있어. 그래서 네가 그게 청산되면 딱 나와. 나는 그런 전략가나 정치적인 그건 없거든. 사실은. 있는데 약해. 근데 내 모습을 그 전략가나 정치적인 내 모습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게 너야. 우리나라를 바꿀 정치가. 진짜 이렇게 세상을 좋게 만드는 혁명을 일으키는 정치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게끔 하고 존경받게 만들어주고 이런 분위기 자체를 바꾸고 경제적인 것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꾸고 뭐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고 다 자기 원형이 다르지. 그래서 그 칼이 나오면 그거가 1% 나오면은 그리고 네가 그 칼이 나오면 재미있어.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재미가 덜해. 지금은 그게 나무 그 감동은 하는데 진짜 재미있으려면 그 전략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게 딱딱딱 네 뜻대로 되고 네가 말 한마디 하면 저것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그럼 이렇게 하지? 이게 다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게 재미가 별로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네가 아는 그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발휘를 못하니까 재미가 덜한 거야. 재밌으려고 왔는데. 이해돼? 그리고 너는 정치인이 뭐 이렇게 그냥 설득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설득을 넘어선 어떤 전략가거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공익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협박도 은근히 하고 협박이 아닌 협박이지. 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득해서도 끌고 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칼이지. 그러니까 고월청산에서 그 칼을 써보자고. 응? 늘 가다가 꺾이고 그게 그 저항을 돌파 못하는 마음, 두려워서. 그 저항이 그러니까 지금은 돌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 이제 여기야. 그러니까 이 팀과 함께 돌파하겠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 단계에 있던 그 팀원들에 대해서는 12군별로 2, 3년간 못하겠어. 내가 그리는 꿈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 이런 느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 조건들이 바뀐 거예요. 제 우주에서 아 드디어 외인구단이 모였구나. 맞지. 네가 마음을 조금 더 열는 거지. 더 열고 소통하고 여기 이 사람들도 일반인하고 다르게 마음을 조금 열고 마음 쓰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좀 의지가 나고 네가 관념이란 존재를 아니까 그걸 돌파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네가 그 살기를 많이 버리고 일을 하면 재밌을 거야. 살기를 딱 버리고 일을 하면 아주 예민해지거든. 그 지혜를, 그러니까 그 살기 자체가 그 칼이 꼭 죽이고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혜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살기 한번 버리고 나면
지혜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강의 때도 예민하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 예민하고 얘를 어떻게 쳐야 될지 보이고 이게 전부 지혜거든. 근데 너는 전략이기 때문에 방법이 나와. 어떻게 해서 이게 그들을 갖다 궁지에 몰아서 그들을 할지 그런 게 나온다고 너는. 내 칼은 사람을 딱 보고 고마움을 딱 건드려서 죽이는 이런 칼이고 너는 끌어도 오지만 이렇게 수그리게도 하고 요 칼이 고 살기청산으로 나와. 적어도 뭐 공부까지는 안 돼도 협조하고 뭐 네 뜻대로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칼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갈아야 돼. 그게 또 스승의 칼이야. 또 하나는 너한테 진짜로 얘기해주고 싶었어. 네 삶이 여기까지 오는 삶이 헛되거나 필요 없거나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너한테 더 칭찬해줘도 된다는 거. 너무 잘 살았다고. 정말 잘 살았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가 산 삶 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너는 최선을 다했고 네 삶은 완벽했어. 그걸 완벽하다고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문제지. 네 인생에서 아름다운 경험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고 그리고 혜라님한테 와줘서 고마워. 네가 앞으로 공부되면 그 경험들이 네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자책하면 안 돼. 너는 있는 그대로 멋있고 훌륭하니까. 혜라님 본 남자 중에 네가 엄청 훌륭한 남자에 속해. 거의 랭킹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해. 너처럼 훌륭한 제자를 얻어서 혜라님이 너무 행복해. 그리고 혜라님을 뛰어넘어서 정말 훌륭한 인물 되길 바란다. 그리고 네 소원처럼 더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 더 행복해지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 너 할 수 있어.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삶이 가장 소승이라면 진짜 큰 대승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서로 도우면서 아름답게 사는 삶을 만드는 건데 네가 그런 스승들이 된 거야. 전략가이자 스승이 너의 원형이란다. 그리고 혜라님이 너로 인해 엄청 행복하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행복해. 감사합니다.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제가 다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좋아? 그래 그렇게 살아보자. 네가 이제까지 삶은 의미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네가 그릇이 작어. 그게 또 자기에 대한 저평가야. 그릇이 작은 사람 같으면 그냥 만족했어. 판검사하고 그냥 대충 살았다고. 그릇이 절대 안 작아. 아주 큰 그릇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거로 만족이 안 돼. 나 혼자 행복한 삶도 안 되고 나는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한 삶도 인정이 안 돼.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나와 남 다 행복하길 원해. 그치? 너 그렇게 살려고 왔는데 네가 얼마나 그릇이 큰데 작대. 그릇 안 작아. 엄청 커. 큰데 작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면 네가 작다고 믿고 계속 너를 공격해. 걔가 뭐냐면 너한테 두려움을 올리고 너를 수치 주면서 계속 하는 그 놈,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게 버려지면 네가 정말 큰 그릇답게 살 거야. 네가 지금 혜라님하고 상담해 보니까 네 인생이 그랬잖아. 맞아요. 공익적인 사람이잖아. 네가 그렇지? 한번 해보자. 야, 너 근심 걱정 올라올 때 그거 쓰는 놈이 열등감이야. 자기가 신이잖아. 내가 아니라고 믿으면 아닌 건데 걱정하는 놈은 누구야? 열등. 그렇지, 열등이지. 네 뜻대로 안 돼. 이런 일 생길 거야. 계속 이러는데 그걸 믿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근심 걱정 올라오면 그거 쓸 때 열등인데 네가 열등이 청산 조금씩 되니까 그게 이제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과학명상센터 자운선가와 함께했습니다. 마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자운선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유튜브에서 자운선가를 검색하기 바랍니다. 마음치유 방송 헤라TV는 매주 화요일 밤 9시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